2026년 6월 1일 오늘 월요일 대한공화국 디지털 실력을 기술하겠습니다. 시사담론 21번째 이야기인데요. 주제왔던 이야기인데 팍스 코리아나의 조건이라고 한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누차 강조한 이야기지만은 패권 국가가 되는 것은요, 뭐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원치 않는데 저절로 주어진 것도 아니고요, 겹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특히 미중 사이에 끼어 있고 러시아 일본 사이에 끼어 있어가지고 세계 사강 사이에 끼어 있어서 그걸 우리는 이제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말하자면 고래 싸움이 새우등 터지는 지정학적 비애 뭐 이런 이야기를 주려왔어요. 사실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죠. 현근대뿐만 아니라 근현대까지 우리가 약소국으로 힘들었는데 우리는 그렇게 이제 힘든 것으로만 세월을 보낸 것으로 대부분 생각할 수가 있어요. 특히 뭐냐면은 자기 비하적인 사고로.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사강에 그 굉장히 뭐랄까 쟁탈전 그리고 부대끼면서 우리는 굉장히 그 생존 본능을 발달시켜 왔고 그것이 이제 오늘날 와서 뭐랄까 물을 만난 거죠.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반도체 하나 가지고서 뭐 그러냐. 그리고 반도체 하나만 가지고 뛸 듯이 기뻐하다가 푹 꺼지는 수가 있다. 하나만 다 맞는 거 아니야. 말로는 맞는 말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반도체 하나만이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뭐 석기시대, 청동기 시대, 철기시대 이렇게 시기 구분을 많이 하는데 지금은 분명히 뭐 2차 산업혁명, 1차 신석경영, 2차 산업혁명 말하는데 뭐 그래서 3차 정보화혁명, 4차 산업 이러는데 그렇게 2, 3차, 4차 이런 버전이 아니고요. 소위 말해서 철기 문명의 어떤 버전이 아니고요. 전혀 다른 지금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든지 시작은 잘 몰라요. 왜 모르냐면은 이미 이거와 같은 뭐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 어떻게 생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디지털 혁명이고 그러니까 디지털 AI 그리고 이 뭡니까 반도체도 뭐 시스템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뭐 싹 포함해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그 다음에 전기니 배터리니 게 종합적인 이런 신세기를 우리가 지금 맞이했는데 여기에 적합한 조건을 갖고 있는 것이 말하자면 한국이라 이런 이야기죠 지금. 이것은 우리가 계속 꿈꾼다고만 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꿈도 꾸지 않는데 뭐 감 떨어져 있을 뭐 누워서 감 떨어져 있을 그렇게 떨어진 것도 아니고요. 우리는 장시간 자원이 없기 때문에 뭘 만들어서 팔고 창조 분야인 하다못해 모방이라도 창조적 모방. 뭐 이렇게 우리는 하찮은 뭐 라면도 다 창조 모방이잖아요. 짜장면도 그렇고 무슨 뭐 뷰티니 뭐 뷰티 K뷰티도 사실은 우리가 먼저 선발주자 많죠. 뭐 프랑스 뷰티라든가 일본 뷰티라든가 그런 코스메틱 그런 거 다 우리가 그런 것도 그렇고요. 뭐 반도체는 또 일본 반도체 아닙니까? 다 우리가 그러니까 뭐든지 우리가 두 번째로 했는데 그러면 뭐 이제 그 전에 일본이나 또는 뭐 다른 미국이 또는 서방 선진국이 우리한테 비하는 그러듯이 베끼기나 잘한다. 특히 일본이 많이 그렇게 말했죠. 근데 우리는 이제 베끼기도 그냥 베낀 게 아니고 창조적으로 되겠다 그 말이죠. 그게 뭐냐면 이미 선발 주자들이 겪었던 여러 가지 시행착오 이런 걸 전부 다 봤기 때문에 그것을 막아서 우리는 한 것이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반도체가 왜 이미 일본 반도체가 뭐 30년, 30년 전에 한번 떠먹고 그 전에는 또 미국이 그렇고 뭐 가는 무슨 백색 가전이라든가 이런 게 다 한번씩 떠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떠먹고 말 거다라고 생각하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뭐 지금 뭐 삼성닉스,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두 개 가지고서 뭐 잘 나가니까 너무 자기도 집 빠져 있는 거 아니냐, 메뚜기 단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하죠. 심지어 우리 외국에서도 그렇게 진단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말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 같이 더 잘 되면 좋겠는데 뭐 그것은 더 욕심이고 다 잘 되는 것은 아니라도 두 가지가 잘 되는 것인데 그것이 그냥 잘 되는 것이 아니고 다시 말해서 몇십 년 전에 일본이 떠먹고 그보다 몇십 년 전에는 뭐 미국이 떠먹는 어떤 산업처럼 그렇게 한번 붐업을 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내가 그때 사라졌냐면 철기 시대라고 하는 1차, 2차, 3차 뭐 이런 혁명에 그쳤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아니고요. 근데 이걸 붙여서 4차 버전으로 그것이 아니고 신기한 다른 혁명이 지금 문화가 들어왔다니까요. 다른 시대가 됐다니까요. 그 다른 시대가 뭐 전부 다 붙여나가면 뭐 여러 가지 붙일 수 있는데 그건 학자들 몫으로 놔두고요. 왜냐하면 좀 더 지나서 이제 진단해야 되니까. 적어도 1차, 2차, 3차 혁명 또는 철기 시대 뭐 있단 거 그런 차원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다시 말하면은 이미 그 인터넷상에 있는 가상의 인공지능뿐만 아니고 피지컬 AI라든가 인공지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같이 보물처럼 쏟아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거기에 압도적으로 필요한 것이 배터리하고 반도체인데 생각해봐요. 그리고 그 엄청난 인공지능을 견디려면은 뭡니까? 이 엄청난 전기, 전력이 필요한 거, 그 다음에 변압기가 필요하고 너무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전기는 또 그만한 전기라면 완전히 또 전력화를 해줘야 되고 이 조건을 한국이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물을 만난 거지. 아까 말했듯이 뭐 몇십 년 전에 일본이 한번 떠먹었던 거, 그 몇십 년 전에 미국이 한번 떠먹었던 거 그런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사실 미국이나 일본이 떠먹었을 때 많이 세계적으로 시장을 많이 석권했죠. 석권했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철기시대 2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이런 혁명의 웨이브를 탔다면은, 파도를 탔다면은, 우리는 전혀 새로운, 이제 뭐냐면 이게 AI니 뭐 로봇이니 뭐 이게 전부 다 이제 뭐냐면, 인구가 늘지 않는 데 따른, 이제 그런 데 따른 것도 이제 대책이 되고, 그 다음에 종래까지는 정보화 산업이라는 것이 결국은 인간의 어떤 활동이라든가 사무 보조였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제는 AI가 지가 학습해가지고, 가장 최고의, 그러니까 집단지성이라고 말하죠. 집단지성의 총체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인가, 학습할 수 있다는 것인가, 이건 정말 더 이제 벗을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게 가장 기초적인 반도체와 배터리 산업을 우리나라가 꽉 잡고 있고, 그 다음에 AI 디지털 센터를, AI 센터를 가동할 수 있는 그만한 전기, 전력, 이런 것을 완벽하게 갖춘 그런 나라, 그런 인프라 갖춘 나라가 많지 않은데 그것이 한국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삼성 닉스가 뭐, 바쁘니까 이것도, 뭐, 뜯다가 또 깔아주면 어떡하냐. 물론, 깔아주면 어떡하냐는 것 때문에 걱정한 거 아니고,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다른 산업, 삼성 닉스 아닌 다른 종목도 열심히 잘 돼야죠. 왜냐하면, 잘 돼서, 고루 잘 먹고 살아야죠. 그건 뭐 더 말할 필요도 없는 이야기고, 그러나 두 개가 잘 된 것은 잘 됐다고 푹 꺼지면은 한 번에 더 푹 꺼진다. 정신 격언에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그런 차원으로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이 삼성 닉스의 높은 산은 이게 굉장히 지금, 적어도 새로운 시대, 새로운 AI 시대의 어떤 그런 철기 시대를 바탕으로 새로운 AI 시대에 지금 우리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다른 차원의 얘기죠. 왜냐하면 철기 시대가 약 한 2000년 이상, 2, 3000년 동안 우리 인류 사회를 그 인류 역사를 꾸며왔는데 그러니까는 아까 말했죠. 몇십 년 전에 일본의 랠리, 또 그보다 앞에 몇십 년 전에 미국의 랠리는 끼케야 1세기, 2세기도 안 되는 것이지만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랠리는 1세기, 2세기가 아니고 새로운 신기원의 새로운 도구의 사회. 인공지능이 도구 아닙니까, 이게. 인공지능이 쉽게 말하면 석기, 철기, 이런 도구란 말이에요. 이 도구를 이용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지금 발전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철기라고 하는 도구를 이용해서 한 데서는 우리가, 약속을 며칠 얻었고 그냥 베끼기나 했죠. 맞아요. 베끼기나 했다고요. 근데 인공지능에서 이거를 우리가 하는데 지금 도구를, 이 인공지능의 도구를 가져오는 데는, 지금 세계적으로 한, 미, 중, 이 삼국이, 주름을 잡고 있는데, 미국은 여러 가지 제조 분야가 취약하고, 중국은 기술력이 약간 격차 기술 잘 있는데 그건 물론 시간이 지나면 따라잡을 줄 알아야 하는데 전에도 말했지만 중국은 공산주의라고 하는 그러니까는 여전히 자율 개인의 자율성이 제한받는 자율성은 또 창의성하고 연결되는데 그리고 또 국가라고 하는 권력이 권위주의 권력이 누리고 있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안 된 것 이런 것은 안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철기시대도 그렇지만 더구나 새로운 시대에는 민주주의는 필수다. 그 민주주의를 말하면 K민주주의. 요새는 이제 누가 미국 민주주의를 한국 민주주의로 오라고 말씀 하나 없어요. 뭐 트럼프를 보면 너무나 잘 알겠지만 트럼프는 지금 인구가 우리 한국의 인구보다 몇 배나 많고 땅으로 말하면 얼마나 넓어요. 그런데도 트럼프는 자기 가족들이 지금 뭐 사이고 아들이고 대사람들이 집권해서 그 큰 나라를 좌지우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민주주의 지수로는 비할 바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산업은요, AI를 도구로 쓰는 AI 시대에는 우리 K 민주주의가 말하고 있는 정도로 그런 차원의 민주주의가 되는데 거기다 하나 더 보태기 뭐냐면은 이번에 그 삼성반도체의 노사 분규 때문에 우리가 쪽 좀 끓였는데 그게 어떻든 이 노사 간에 합의가 이루어졌어요. 노사 합의가 이루어졌단 말은 사용자도 그 정도는 양보할 만한 것이지 무슨 뭐 노조 측의 압력에 의해서 굴복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게 이제 허들이 생긴대 새로운 허들이. 그 요즘 보면은 뭐 카카오니 뭐니 막 다른 데서도 막 이제 노사 분규가 또 생기다 보니까 여론은 또 벌써 우리가 지금 잘 되려가다가 지금 이게 또 뭐가 망조 아니야 이런 생각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요. 아까 말했죠. 철기 시대에서 AI 시대로 도구가 바뀌는 이 시대로 넘어왔을 때 모든 걸 이제 지금 이 기본 노말이 지금 잡혀가고 있어요. 새로운 노말, 뉴노말, 스탠다드가 기가가 있는데 거기에 뭐 노조 성과급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분명히 이것이 지금 하나의 기반이 될 거예요. 돼야 될 거예요. 네. 이를테면 이런 거죠. 제가 그때도 그런 말했는데 그 생산직이 삼성 반도체 생산직이 연 6억 성과급을 받는다니까 큰 생산직 규제에 6억씩이나 이러는데 그 말이 어떻게 하는 거죠? 직업에 기천이 있다는 말로도 어떻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고요. 전문직이든 생산직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어느 생산직과 똑같이 볼 필요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걸 인재가 몰려야 되거든요. 인재가. 만약에요. 지금 삼성 닉스가 이 좋은 랠리를 계속 누리려면은 지속 가능한 노동력이 계속 뒷받침해줘야 되고 그러는데 그게 인재가 몰리려면 그게 분명히 어느 정도는 생산 성과급으로 해서 큰 그야말로 좀 속된 말로 뭐 목돈도 받는 뭐 그런 것이 있어야 많이 몰리죠. 왜냐하면 의사가 우리가 많이 몰리고 뭐 법관 많이 몰리고 변호사 많이 몰리고 이런 거 있어요. 다 당연히 뭐 여러 가지 솔직한 이야기 전문직들 의사나 변호사나 그 애들 연봉이 무슨 6억입니까? 60억이지.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그런 금액을 가지고서 이것이 무슨 많다, 격차가 많다, 직종 간의 같은 생산직 간에 격차가 있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거는 다른 데서
이게 뭡니까? 상승 평준화를 하게 해야지 더 받는 것을 자꾸 깎아서 평준화 나가지 말라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은 지금은 새로운 스탠다드를 구축해가는 그러니까 허들, 이거 하나의 경쟁인도, 만약 TSMC라든가 지금 우리가 그 반도체에서 가장 그 큰 경쟁체가 있는데, 그 대만 업체. 그런, TSMC 같은 업체가 우리 삼성 닉스를, 따라올 수 없는 것이, 그 중에서 가장 아마 앞으로, 대표적인 성과급 같은 것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은 못 따라올 거예요. 왜냐하면 대만 TSMC는 우리 삼성 닉스만큼 주지 못할 거란 얘기예요. 그럼 벌써 그것이 경쟁에서 지는 거죠. 품질이나 어떤 기술은 좀 진척시킬 줄 몰라도. 그래서 어느 한 가지라도 소위 말해서 성과급을 주는 데서라도 우리한테 밀리면은 그 다음부터는 계속 밀리게 되는 거죠. 그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다른도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해서 앞으로 성과급이나 이런 거 하면은 그것이 뭐 생산직이니 뭐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언제든지 원래 또 노조가 요구한 것도 저기잖아요. 그 영업이익의 초과 부분을 요구하는 것이지 무슨 뭐 무조건 이익 나오면 다 달라.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초과 부분에 대한 비율을 그것도 다 달라는 게 비율로 말하는 것이니까 그 비율을 hom정해가지고 준만하면 줘야죠. 그래야 거기에 계속 새로운 인재가 또 계속 수혈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지속 가능한 것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다른 기업도 또 계속 또 그렇게 키워가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재가 많아지면은 또 분사도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것이니까. 그것은 지금 우리가 새로운 AI라는 도구 시대, 철기 시대를 지금 넘어가서 AI라는 도구 시대를 들어가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물론 운도 좋죠. 운도 좋은데 우리나라가 무슨 저력이 있었던 것이 사실, 어려운 건 아니고요. 아주 멀리는 무슨, 고리돌이라든가 비파임 동검부터, 기원전부터 시작해가지고서 뭐 고려 청자니 뭐 이런 거예요. 고려 청자도 원래는 중국의 청자를 우리가 베낀 거예요. 베껴서 더 나은 것. 그러니까 지금 남해이나 무슨 뷰티나 이런 것만 우리가 베껴 나은 게 아니고 푸드라든가 이런 것만 베껴 나은 게 아니라 실제로 고려 청자니 무슨 물론 또, 다른 철학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의 성리학을 중국은 성리학이 지금 없어졌죠. 왜냐하면 유학이 있는 건, 유학은 성리학은 이제 신유학이니까. 성리학은 어떻게 보면 중국이 본산인데 우리가 그걸 갖다가, 완전히 성리학에 꽃을 피웠는데, 그런 것이 많아요. 그리고 한글은 그야말로 독창적이죠. 그리고 솔직히 불교도 대승불교 같은 것은, 지금 소승불교는 동남아도 있으니까, 대승불교는, 아마, 가장, 그래도 꽃피웠던 것이, 우리 한국이 아닐까. 중국은 자취하고라도. 그런 식으로. 개신교 같은 경우에도 단독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가 많다는 거. 큰 교회가 좋은 것이냐면 자취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 하자는 아니니까. 큰 교회가 많다는 거. 그러니까 기독교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가톨릭도 이제 조만간에 우리 한국 추기경이 교황이 될 수 있는 날도 이제 올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K민주주의는 이제 완전히 우리가 이제 전 세계 민주주의 번성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나라가 어떤 후진국을 지원할 때도요. 어떤 기준을 정할 것 같아요. 뭐냐면은 독재 정권은 지원하지 않는다. 이런 거. 그러니까 민주정부만 지원한다. 그런 이게 뭐냐면은 패권국가로서 존경받을 만한 일이거든요. 그러면은 세계 많은 나라들이 민주화가 될 거라고요. 왜냐하면은 그래야 우리나라하고 사이좋게 교역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국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냐. 사실은 이제 그런 건 있어요. 우리는 어디 외국에서 막 시위가 일어나면은 최근 이란에서 그렇지만 금방 성공할 것 같은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공했기 때문에 그러죠. 우리도 옛날에 시위 많이 했는데 그럴 일 왔으면 계속 성공했죠. 그러니까 저기도 성공했는데 그것은 이제 우리 경험을 돌아보더라도 우리가 적어도 5.18 때까지 1980년까지는 바로 그 당시에는 성공하지 못했죠. 엄청나게 희생 따랐죠. 실패했죠. 그때까지는. 그리고 이제 정말로 이제 성공한 것은 아마 적어도 1986년 87년 6월 항쟁 그때부터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그때도 희생이 좀 있었겠지만 그때부터 성공했으니까 얼마 안 됐죠. 그 다음에 촛불혁명 비체혁명 이런 것인데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제 세계 도덕국가로서 옛날에 미국은 군사력으로 세계 경찰국가 노릇을 했다면은 우리는 민주국가라야만이 번영의 쌀을 이 AI 시대의 쌀 철기 시대가 아니고 AI 시대의 쌀은 민주국가라만 받는다. 그러니까는 인간의 존엄을 가장 높이는 나라라만이 이 쌀을 누릴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 새로운 스탠다드, 새로운 뉴노멀 이런 것으로 우리가 패권을 누려가는 팍스 코리아 국가가 되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요 뉴스를 보더라도 무슨 카카오가 노사 분야다 어디서 성과가 달란다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하시지 말고 그것을 이제 우리가 저기를 하자고요. 뭔가 이게 새로운 세대에는 새로운 어떤 그런 스탠다드가 필요해 이런 점으로 한번 보시자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어떤 노조가 정말로 자기들 집단 이기주의를 한다는 것은 저도 괘씸하고 저도 아주 그건 경멸합니다. 그리고 혐오하고 그러나 그것만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그것이 사용자 측에서 만약에 합의를 준다면은 그거는 사용자 측이 노조 측에 굴복했다라는 시각을 보지 말고 사용자 측이 굴복할 수가 있나요? 사용자 측도 주말하고 주는 것이 주말하지 않는데 주 사용자도 없고 그러니까 그건 주말에 준 것이니까 우리가 솔직히 노측당이고 사측당에 있는 우리 일반 사람들은 이것이 새로운 스탠다드구나. 이것이 새로운 한국 경제의 허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